박금순 어르신의 하루는 삐걱거리는 관절의 비명과 함께 시작되곤 했습니다. 유난히도 길고 혹독했던 추위가 물러가고 창밖을 보니 어느새 목련나무 가지마다 하얀 솜털을 뒤집어 쓴 꽃봉우리가 금방이라도 톡 하고 터질 듯 부풀어 오르는 계절입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대지가 기지개를 켜고 따스한 볕이 스며드는 이 시기가 오면 저와 함께 인생의 오후를 걸어가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새로운 희망이 아지랑이처럼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70평생을 오직 가족과 자식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박금순 어르신에게 올해의 봄은 유난히도 시리고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박금순 어르신의 하루는 삐걱거리는 관절의 비명과 함께 시작되곤 했습니다. 젊은 날 남들보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시장 좌판을 지키고 자식들을 건사하느라 쉴 틈 없이 혹사했던 무릎은 이제 주인에게 안가품이라도 하듯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명은 익숙해진 지 오래였지만 그 고통만큼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았지요. 예전 같으면 슬리퍼를 끌고 가볍게 다녀오던 집 앞 5분 거리의 슈퍼마켓조차 이제는 큰맘 먹고 나서야 하는 먼 여행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횡단보도의 파란 불이 깜빡일 때마다 마음은 급한데 다리가 따라주지 않아 식은땀을 흘려야 했던 기억은 어르신을 점점 더 집 안으로만 숨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박금순 어르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한 달에 2번 정기검진을 위해 대학병원을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러 한 길까지 나가는 것부터가 고역이었고 미로처럼 복잡한 병원 로비에서 접수하고 수납하며 검사실을 찾아다니는 과정은 마치 거대한 성벽을 맨손으로 기어오르는 듯한 막막함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으로 흩어져 사는 아들, 딸들은 제 앞가림하기에도 바빠 명절이나 생신 때가 아니면 얼굴 보기 힘들었고 가끔 걸려오는 안부전화에 그저 나는 괜찮다, 아픈데 없다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어르신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마치고 정막이 감도는 거실에 홀로 남겨질 때면 밀려오는 외로움은 시린 무릎 통증보다 더 깊숙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마음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옥신거리는 다리를 주무르며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내가 꼼짝도 못하게 되면 어쩌지? 혹시라도 자식들 짐이 되기 싫어서 혹은 남의 손에 이끌려 낯선 요양시설로 가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서글픈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뉴스에서 요양병원에 계신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박금순 어르신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낸 훈장 같은 공간이자 낡은 장롱 문짝 하나, 문지방에 칠 벗겨진 자국 하나에도 지난 30년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삶의 역사였습니다. 볕이 잘 드는 안방 창가에 앉아 익숙한 이웃들의 말소리를 듣고 내 손때 묻은 가구들 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머물고 싶은 마음. 그것은 비단 박금순 어르신뿐만 아니라 나이듦을 마주한 우리 모든 시니어의 가장 간절하고도 소박한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점점 굳어가는 몸은 그 소망을 사치스러운 꿈이라 말하는 듯했습니다. 창밖의 목련은 저토록 화사하게 피어날 준비를 하는데 내 인생은 이제 저무는 해처럼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아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때
박금순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목련 봉우리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계절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가지마다 생명이 움트고 차가운 바람 끝에 묻어나는 훈훈한 봄 기운이 우리네 웃깃을 파고드는 요즘입니다. 계절은 이렇게 어김없이 다시 봄을 향해 가는데 혹여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 시린 겨울 한복판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은지요. 따스한 볕이 들수록 그늘이 더 짙어 보이듯 남들은 다들 꽃놀이다 뭐다 들떠있는 이 시기가 오히려 더 외롭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싹을 틔워드리고자 어느 노부부의 사연을 빌려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70평생을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박금순 어르신에게 올해의 봄은 유난히도 무겁고 두려운 계절이었습니다. 젊은 날 억척스럽게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낼 때는 몰랐던 세월의 무게가 이제야 퉁퉁 부어오른 무릎 통증으로 고스란히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굳어버린 다리는 이제 집 앞 슈퍼마켓조차 마음대로 다녀오지 못하게 발목을 잡았고 한 달에 2번은 꼭 가야 하는 대학병원 진료는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타지에 살며 제 앞가림하기 바쁘니 아프다는 소리 한번 편하게 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박금순 어르신을 괴롭히는 건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마음의 공포였습니다. 이대로 걷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나는 내 집을 떠나 낯선 요양시설로 끌려가게 되는 건 아닐까. 평생을 쓸고 닦으며 갖고 온 내 집.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안방. 손때 묻은 가구들 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머물고 싶은 마음은 모든 시니어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나빠지는 몸 상태는 그 소박한 꿈조차 사치로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남몰래 눈물 짓던 날들. 그렇게 박금순 어르신의 마음속 봄날은 영영 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박금순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 어르신의 삶 속으로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 정책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이 제도는 병원비나 간병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를 고민해야 했던 어르신들이 정든 내 집에서 계속 머물며 의료와 돌봄,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획기적인 지원책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23년 7월부터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의성군 등 전국 12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왔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소식은 지난 2023년 3월에 이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026년 3월부터는 시범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 통합 지원 서비스가 전면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사는 곳이 시범지역이 아니라서 아쉬울 수 있지만 정부는 이미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금순 어르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게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어르신의 숨통을 트여준 것은 바로 병원 동행 서비스였습니다. 그동안은 택시를 잡는 것도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앞에서 접수를 하는 것도 식은땀 나는 고역이었지만
이제는 전문 교육을 받은 동행 매니저가 집 앞까지 찾아와 병원 이동부터 진료, 약국 처방, 그리고 다시 귀가하는 길까지 자식처럼 든든하게 챙겨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료 돌봄 통합 지원 패키지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머무는 공간까지 안전하게 바꿔준다는 데에 있습니다. 박금순 어르신의 댁에는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가 지원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튼튼한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었고, 방과 거실 사이에 높은 문턱을 없애 집안 어디든 걸림돌 없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식사 준비가 버거운 날에는 영양이 골고루 잡힌 도시락이 배달되고, 혼자 하기 힘든 이불 빨래나 대청소는 가사 지원 서비스가 방문하여 해결해 줍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자격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 혹은 등급 판정 전이라도 퇴원 후 단기적인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특히 병원 이용이 잦은 만성질환자나 홀로 계셔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이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비용 걱정도 크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어르신은 대부분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일반 소득을 가진 어르신들도 소득 수준에 따라 아주 적은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이 모든 맞춤형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거주하시는 곳에 면-동 행정복지센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주민센터를 찾아가시거나 전화로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센터에 상주하는 전담 사회복지사나 간호직 공무원이 어르신의 댁을 직접 방문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집안 환경을 꼼꼼히 살핀 뒤 꼭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맞춤형 케어 플랜을 설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박금순 어르신은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으며 요양병원을 검색하지 않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방문 간호사가 혈압과 당뇨 수치를 체크해주고,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찾아와 무릎 재활 운동을 도와주니 통증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에서 창밖의 목련을 바라보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어르신을 다시 웃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끝에서 잡은 튼튼한 동아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몸이 불편해 홀로 고생하는 이웃이 있거나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라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십시오. 국가가 내미는 따뜻한 손길을 거절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누려야 할 관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봄볕처럼 따스한 돌봄 속에서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찬란하고 평안하게 빛나기를 저 역시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그때 박금순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내 집을 떠나 낯선 시설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어르신의 귀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이라는 희망찬 정책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박금순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은 마침 이 시범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었기에 어르신은 망설임 없이 행정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의성군 등 전국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시범 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만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정부는 지난 2024년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3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온 든든한 현실입니다. 박금순 어르신이 가장 시급하게 도움을 받은 것은 바로 병원 동행 서비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픈 무릎을 이끌고 택시를 잡느라 진땀을 빼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복잡한 무인 수납기 앞에서 쩔쩔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 지원 신청 후 전문 교육을 받은 병원 동행 매니저가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매니저는 어르신의 부축은 물론 병원 접수부터 진료실 동행, 약국 처방, 그리고 다시 댁까지 안전하게 귀가하는 전 과정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자식에게도 미안해서 차마 부탁하지 못했던 일을 나라에서 보내준 전문가가 내 가족처럼 챙겨주니 어르신의 마음에는 안도감이 차올랐습니다.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위해 어르신의 댁을 방문한 케어 코디네이터는 집안 곳곳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욕실 바닥이 미끄러워 낙상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진단이 내려지자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가 즉각 가동되었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의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과 튼튼한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었고 방과 거실 사이의 높은 문턱도 말끔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박금순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도 집안 어디든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 식사 준비가 버거웠던 어르신을 위해 영양사가 설계한 맞춤형 영양도시락이 정기적으로 배달되었고 혼자 하기 벅찬 이불 빨래와 대청소는 방문 요양보호사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꿈만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주된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 고령자 중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혹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특히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만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들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용에 대한 걱정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어르신은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소득계층의 어르신들도 소득구간에 따라 전체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면 되므로 경제적인 문턱이 매우 낮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돌봄 창구를 찾으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지역 통합돌봄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면 전담 직원이 댁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한 담당자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상담한 뒤 꼭 필요한 서비스를 선별하여 맞춤형 계획, 케어 플랜을 수립해 줍니다. 이제 박금순 어르신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텅 빈 집에서 홀로 통증을 참아내던 외로운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문 간호사가 혈압과 당뇨 수치를 체크해주고 물리치료사가 알려준 재활 운동을 따라하며 무릎 통증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살던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어르신에게 삶의 의욕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낯선 곳이 아니라 내 추억이 깃든 안방에서 이웃들과 소통하며
존엄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진정한 가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박금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권리이자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 몸이 아프거나 혼자 계시는 것이 불안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화글을 들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십시오. 아직 전국 확대 시행 전이라 우리 동네가 해당되지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지자체별로 자체 운영하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국가가 내미는 따뜻한 손길을 꽉 잡으시고 여러분의 노후가 봄볕처럼 따스하고 평안하게 빛나기를 저 역시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그토록 무겁게 내려앉았던 겨울의 냉기가 물러가고 어느새 박금순 어르신의 집 창가에도 완연한 봄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굳게 닫혀있던 목련의 꽃망울이 하얗게 터져나와 마치 팝콘처럼 흐드러지게 피어난 풍경이 어르신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꽃을 보면서도 내년에도 내가 저 꽃을 이 집에서 볼 수 있을까 하는 서글픈 마음이 앞섰을 테지요. 하지만 지금 박금순 어르신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여유롭습니다. 어르신은 습관처럼 무릎을 짚고 일어섭니다. 예전에는 끙 하는 신음이 절로 나왔지만 이제는 집안 곳곳에 설치된 안전 손잡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욕실로 향하는 문턱은 말끔히 사라졌고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린 타일 위를 딛는 발걸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딩동 하고 경쾌한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물리치료 선생님이 오신 모양입니다. 어르신, 지난주에 알려드린 무릎 운동 좀 해보셨어요? 하며 살갑게 들어오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적막했던 집안은 금세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찹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도로변에서 떨지 않아도 되고 낯선 요양원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뒤척이지 않아도 되는 삶. 내가 평생을 일구어온 나의 집, 나의 보금자리에서 익숙한 이웃들과 소통하며 존엄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 박금순 어르신에게 선물한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박금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일처럼 혹은 아주 운 좋은 누군가의 특별한 사연처럼 느껴지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따뜻한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고 마땅히 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내 형편에 무슨 나라 도움을 받나 혹은 자식들한테 짐되기 싫어 말도 못 꺼내겠다 하며 홀로 속만 태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지제도는 가난함을 증명하고 시혜를 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며 대한민국을 일궈낸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응당받아야 할 감사의 표시이자 정당한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의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2026년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직 내 지역은 해당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통합지원 시범지역이 아니더라도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
다양한 명칭으로 어르신들의 재가 생활을 돕는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을 두드리는 용기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들 하지만 복지의 영역에서는 실천하는 것만이 진정한 힘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온기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방송이 끝나는 대로 혹은 날이 밝는 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기를 드십시오. 수화기 너머 혹은 상담 창구 너머에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몸이 좀 불편한데 집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왔소. 라고 딱 한마디만 건네시면 됩니다.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고독과 불안이 아닌 안심과 평안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박금순 어르신이 되찾은 웃음처럼 여러분의 입가에도 편안한 미소가 머물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늙어감이 서러움이 아니라 익숙한 내 집에서 무르익어가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혜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창밖에 목련이 지고 나면 곧 푸른 잎이 돋아나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시금 푸르른 희망이 돋아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실천이라는 꽃으로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인생 친구이자 이야기꾼이었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목련 봉우리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계절입니다. 겨울의 긴 터널을 지나 볕이 한결 따스해지는 이 시기가 오면 만물은 생동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서글픔과 걱정이 싹트기가 합니다. 계절은 다시 봄으로 돌아오는데 내 몸과 시간은 자꾸만 저무는 것 같아 마음이 시린 탓이겠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70평생을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박금순 어르신에게도 올봄은 유난히 무겁고 두려운 계절이었습니다. 박금순 어르신의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올라 이제는 집 앞 슈퍼마켓조차 마음대로 다녀오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약을 타러 가야 하는 대학병원 가는 길은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지요. 자식들은 타지에 살며 제 앞가림하기 바빠 얼굴 한번 보기 힘들고 통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엔 늘 피곤이 묻어 있어 아프다는 말조차 삼켜라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어르신을 더욱 재어오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혹시 남의 손에 이끌려 낯선 요양시설로 가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근원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손때 묻은 장롱, 아이들의 키를 재던 문설주, 평생을 지켜온 내 집을 떠나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것은 비단 박금순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때 박금순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이 어르신의 삶 속으로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이 정책은 병원비 걱정이나 간병 문제로 살던 곳을 떠나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가야만 했던 어르신들이 본인이 살던 집에서 계속 머물며 의료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등 전국 1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이 시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가오는 2026년 3월부터는 이 혜택이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시범 지역을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미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 어르신을 발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금순 어르신이 이 제도를 통해 가장 먼저 도움을 받은 것은 바로 병원 동행 서비스였습니다. 그동안은 택시를 잡는 것도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앞에서 접수와 수납을 하는 것도 식은땀이 흐르는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문 교육을 받은 동행 매니저가 집 앞까지 찾아와 병원 이동은 물론 진료실 동행과 약국 처방, 그리고 다시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가족처럼 챙겨줍니다. 혜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료 돌봄 통합 지원의 핵심은 단순히 어르신의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머무는 공간을 안전하게 바꿔준다는 데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화장실과 침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주고 휠체어나 보행기가 다니기 편하도록 문턱을 없애주는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식사 해결이 어려운 날에는 영양이 골고루 잡힌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거동이 힘든 날에는 가사 도우미가 방문하여 청소와 빨래를 도와주는 생활지원 서비스까지 연계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방문 진료 서비스 덕분에 간단한 검사나 투약 관리는 굳이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마운 혜택,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주된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셨거나 등급 판정 이전이라도 퇴원 후 자택에서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잦은 만성질 환자나 홀로 거주하며 식사나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어르신들이 최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용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어르신은 대부분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일반 소득계층의 어르신들도 소득 수준에 따라 아주 적은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이 모든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문턱이 낮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의료 돌봄 통합지원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센터에 상주하는 전담 사회복지사와 간호직 공무원이 어르신의 댁을 직접 방문합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는 물론 주거 환경과 필요한 욕구를 꼼꼼히 살핀 뒤 꼭 필요한 서비스만을 골라 맞춤형 계획을 설계해 드립니다. 이제 박금순 어르신은 더 이상 혼자 방 안에서 끙끙 앓며 요양병원에 검색하지 않습니다. 매주 찾아오는 방문 간호사가 혈압과 당뇨 수치를 꼼꼼히 체크해주고 물리치료사가 알려준 재활운동을 집에서 따라하다 보니 퉁퉁 부었던 무릎 통증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에서 창밖의 목련을 바라보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어르신의 얼굴에 다시 환한 웃음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혹시 모를 미래를 걱정하며 밤잠 설치는 누군가에게는 절망 끝에서 잡은 튼튼한 동아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드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십시오. 국가가 내미는 따뜻한 손길을 거절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봄볕처럼 따스한 돌봄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의 노후가 외롭지 않고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를 저 역시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